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여기 성동구 금호동 네. 21구역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네. 예, 작은 이거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가고 싶은데, 네. 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가장 유리한 시점인가, 예, 궁금합니다. 네. 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21구역 빌라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 투자 가치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언제일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거를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도 매도하려는 타이밍을 지금 알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예, 바쁜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쪽이 아마 자산 가치의 상승, 시세 차익을 보시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보유 기간을 조금 더 가지고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21구역 같은 경우 이미 주변에 16구역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실 우리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서울로 보았었을 때 아직 지도상으로 보아서도 우리 강남 효과,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한강변에 금호 한강변이라든지 또 옥수동 한강변이라든지 한강변의 아파트의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어찌 보면 주변에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역 간의 거리가 또 가깝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장점 단점이 좀 혼재가 돼 있지만 현재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는 24년 7월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자, 이후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재개발은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사실 쉽지 않은 단계이고, 그 이후 단계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또 앞으로도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새 정부에서 집값을 조절하겠다, 세금과 대출을 규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공급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4기 신도시는 잠깐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서울에 대한 재개발 활성화된 내용. 자, 기간을 단축해 주던가, 그렇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나, 이러한 부분들,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예전보다 재개발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규제를 더 완화하려고 많은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아직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요? 재개발의 특징은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21구역 같은 경우에 예전 초기 투자 금액이 2억대, 3억대였다면 지금은 5억, 6억대 가지고도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아직 그런 단계인데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직전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조합원의 지위를 비조정 지역에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의 포인트이냐? 다음번 사업 시행 인가, 건설사가 어디로 지정될까? 또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어느 방향의 어느 호실을 추첨하고 이런 부분들 조합원이 어느 동에 어느 호실까지 배정받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그걸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냐? 지금 금호 21구역의 프리미엄은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울 재개발의 흐름에서 충분히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보다는 높은 우상향 기울기를 보여줄 수 있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거용 상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태이니까 너무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단계로 보자면 다음번 사업 시행인가 발표 또 관리 처분인가 요 사이에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 네. 아들이 이제 판교에, 판교 원마을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세를 끼고 살았는데요. 네. 아니, 아들은 아직 그렇게 막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는 시기 20년도에 샀어요, 이 아파트를. 네. 근데 조금 더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집값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떨어지더니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속도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나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살 적에 취득세를 거의 4천 정도를 냈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이제 또 이 집을 팔고 서울 쪽에 아파트를 살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안 오르니까 서울에 비해서. 네. 근데 또 취득세를 그럼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판교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갈아타는 게 나은 건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려면 이제 마포 쪽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마포나 성동구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성동구는 잘 몰라서 네. 마포 쪽이 아무래도 교통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마포 쪽이 괜찮은지 괜찮다면 어느 쪽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괜찮다면 네, 어느 쪽이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아드님 명의의 판교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대광 로제비앙. 대광 로제비앙 원마을에. 네네, 판교동 판교 원마을.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네.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속도가 더딘 느낌이어서 갈아타는 게 좋냐, 마포는 어떠냐라는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판교 네. 얘기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정기 네.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좀 네. 답변을 드릴게요. 자, 네. 우리 판교에 원마을 6단지 대광 로제비앙 요 매수 언제 정도 하셨을까요? 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 사서 잔금을 20년도 1월에 치렀거든요. 네, 자 20년도에 하셨으면은 판교가 조정 지역일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네. 조정 지역일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네. 근데 실거주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없어요. 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아드님은 불리는 되어 계신데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네네. 우선 임대를 20년 이후에 계속 놓으셨죠. 네네. 자, 임대가 지금 몇 번 정도 바뀌었어요? 20년 이후에? 2번 바뀌었어요. 아, 2번 바뀌었어요. 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번을 바뀌었는데, 자, 네. 5% 이내로 임대료 네. 인상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5천만 원을 네. 그때 전세금이 내려갈 때라서 네. 다시 그 세입자분한테 5천만 원을 내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네, 네. 20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네. 그죠? 예, 현재까지예요. 네. 현재까지 네. 임대를 놓으셨는데 네. 임대료를 5% 이내 오히려 좀 내려주신 거예요. 맞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임대 기간이 2번 바뀌었어요. 한 번은 네. 지금 직전 임대차는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했고 요번에 네. 새롭게 들어왔던 임대차도 2년 이상이 지금 되신 거고요. 그죠? 아, 1월이 되면 2년이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조건 세 가지를 충족을 하셨다면 네. 상생 임대 조건이 되세요.
아, 네. 네, 자 상생 임대 조건이라는 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조정 지역인 경우에 조정 네. 지역은 언제? 지금 조정 지역은 어디예요?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예전에 우리 19년도, 20년도에는 조정 지역이 되게 넓었어요. 과천도 네네. 조정 지역이었고 분당, 판교 다 조정 지역이었어요. 매수했던 등기 시점, 부동산은 등기 시점이에요. 등기 네. 시점에서 조정 지역이었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2년 보유와 2년 실거주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비과세 네. 요건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충족하셨다면 이미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하신 거예요. 상생 임대라는 건 네. 거주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네.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주겠다. 조정 지역에 한해서, 즉 비조정 지역은 네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했을 네네. 당시에 조정 지역인 경우에도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네. 보유를 했는데 네. 요렇게 임대를 놓는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부분들 해서 사실 지금은 충분히 비과세 조건이 되셨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네.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아니, 아파트에 근데 대해서는 조금 네네. 더 추가로 마포 쪽에 아파트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역시 마포에서도 실거주를 안 하실 거죠? 네네네. 네, 자, 실거주를 안 하신다면, 자, 네.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우리가 네.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네. 원칙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원칙을 중요한다는 건 첫 번째, 아파트는 네. 지금보다는 미래에 네. 기대감이 있는 거를 사야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좋아진 것보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더 있는 부분들,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들, 그런 쪽의 아파트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대단지에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오른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또 한강변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요.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마포 쪽에, 마포 쪽에 보면 여기 도화동에 네. 현재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동형 역세권 또 도화동 재개발 이런 형태들, 노후도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이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움직임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러한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이런 경우들도 현재 지금 재건축의 초기 단계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실거주하지 않아도 매수해놓고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아,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상생 임대 제도가 네. 그 연한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 상생 임대는요 내년까지로. 연장이 네. 됐어요. 자, 24년 겨울에 발표를 해서 26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체결 이후에 2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청자님 경우에는 지금 임대 기간 5년 내에 그 부분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풍무 푸르지오 1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입자가 있어요. 네,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9월 10일 날 기한되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지금 부동산에 내놓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매매를 할까 아니면 가격이 좀 오를까 싶어서요. 앞으로의 전망 물으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풍무 네. 프로지오 1차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자 부동산은 단기, 중기, 장기 포지셔닝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자, 네네. 단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아직 우리 풍무 푸르지오 현재 시세가 대략 6억 5천에서 7억 사이, 네네. 또 전세가 대략 한 3억 중반 정도 될 것 네네. 같아요. 맞죠? 네.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걸 매도하시고 무언가 다른 걸 갈아타시려고 할 때 나의 실투자금이 한 3억 정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맞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봤으면 네. 우선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듯이 지금 네. 아파트, 네. 우선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즉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근원적인 네. 문제로 네. 지금의 아파트 상승장은 찐 상승장이에요. 그냥 패닉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구조적 상승이란 말이에요. 자, 네. 올랐다가 멈췄다. 좀 숨고르기 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서울 내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우리 중소형 한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들 또 서울의 핵심지 재개발 빌라들 충분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3억으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 빌라 쪽, 서울 재개발 빌라 쪽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쪽이 오히려 네. 지금 3억 정도의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 서울의 외곽지의 아파트를 또 사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아파트 갈아타기를 비슷한 형태에서 갈아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갈아타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자, 네네. 확실하게 네. 목표, 목적 명확하게 뚜렷한 상급지로 가는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다면 잦은 갈아타기 또는 명확하게 비슷한 급지에서 갈아타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고요. 사실 네. 아파트를 우리가 갈아타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3억 정도의 지금 보유 자금으로 김포 풍무푸르지오 아파트라는 상품, 저는 지금 입지와 상품을 나누어서 보았었을 때 입지가 너무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지를 지금 김포에서 골랐어요. 또는 네. 3억의 자금으로 인서울 내에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에는 역시 외곽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청자님에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입지가 좋은 서울 핵심지의 재개발 빌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아파트로 갈아탄다? 그러면 아파트로 갈아탈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답변은 갈아타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면 요번에 상승장의 온기가 한번 갈 거예요.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네. 보유하고 계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보유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 오늘 만나 뵙고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